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5월 1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표, 몇 가지 거래로 대구 아파트 시장이 들썩. 이런 시장을 목격하신 분들, 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해 오신 분들, 참여해 오신 분들, 아마 이런 현상들 보셨을 건데요. 지금은 몇 가지 거래, 몇 가지 지표로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대구 매수 심리 대선 이전 20이었어요. 근데 반짝 살아나나 싶었는데 다시 20으로 매수 의지수가 다시 20, 거의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꼴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매수세가 0이라는 것. 매수세가 0이라는 것이 조금 아프게 다가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보여드리는데요. 부산마저 약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대구는 낙폭을 더 키워간다. 요게 이번 주에 발표된 내용이었어요. 요거는 안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매매지수 낙폭 큰 곳 달서구 지역이 낙폭 가장 크고 하락 거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성구는 괜찮다. 마지막까지 괜찮다. 서울도 괜찮고 수성구도 괜찮다고 했지만 수성구의 낙폭도 마이너스 0.16으로 만만치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전세 가격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세 가격도 달서구가 가장 심하게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심한 곳은 중구였다. 중구. 대구 전세 시장, 제가 전세 시장 더 큰일 터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세 매물 개수라든지 월 평균 이동 숫자라고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점 찍었던 곳 아마 중구였을 거예요. 중구, 달서구. 그리고 곳곳에 위험한 지역들은 계속 있어요. 전세 매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줄어들 수가 없어요. 요 예전 방송들인데요. 요거 다시 한번 또 조만간에 전세 물량 어느 지역이 얼마나 소진되었고 어떤 위험을 또 내포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계속 늘어나요. 토요일 원래 늘어나는 날이니까 오늘 늘어났어요. 3674건. 연초 대비 20% 이상. 웬만한 광역시 지역은 연초 대비 20% 이상 다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팔라는 신호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이거 정말 35,000, 4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연말이 되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1년이라는 이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있는데 이미 한 2, 3개월은 지났다. 거의 대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개월 지났어요, 지금. 양도세 중과 당장 5월 11일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5월 10일부터 적용되었죠. 요거 1년 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4개월, 마지막 6개월, 저는 올 연말까지가 그나마 팔기 좋은 시절.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 협상하면은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텐데 시장의 호가는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호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매물 등록되어 있는 것들 쭉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내가 바라는, 만약에 매도자가 바라는 눈높이가 여기다. 그러면 거기에서 10% 정도 할인된 금액에 거래되는 것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 20% 정도 할인된 금액.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30% 정도 할인된 금액에 사면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요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요런 매물은 시장에서 실제로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좀 힘들죠. 그나마 20% 정도는 가서 또 깎고,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아직까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만큼 팔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7월이 되면 거의 6월 말이 되면 거의 만 건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상은 어긋났다. 하지만 이 전세 매물의 증가세는 피할 수 없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이 좀 특이했죠. 근 한 달 동안 월세 물량이 좀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절대 건수로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연초 대비 1000건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적었을 때 2021년도 1500건밖에 월세 물량이 되지 않은 시절이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 1000건의 증가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지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51건, 거래 제법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30건대 1, 2월달
요때 한 38건대 거래되었다면 요때 지금은 하루에 한 50건대씩 거래되고 있어요. 부산은 벌써 4월의 거래량이 3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은 지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요. 대구 지역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살아나지 못해요. 뭐든지 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가장 힘이 없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5월의 거래량. 신고가 과거 같았으면 야 거래량 살아나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은 5월에 그래도 같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대선 끝나고 3월달, 4월달 열심히 이제 좀 분위기 이제 업되나 싶었는데 5월달에 갑자기 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가격 상단 부분 버머 센트를 풀어주죠. 지난번에도 한 10억 5천인가요? 한 30 몇 층 되는 게 10억 5천 정도에 거래된 게 있었는데 뭐 가족 간에 거래니 온갖 말들이 뒷말이 많이 나오지만 또 거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래 약 한 7% 정도 되나요? 그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래 나타났고요. 중구지역 대신동도 마찬가지 층수가 더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심한데요. 1억 6천 거의 20% 가까운 하락. 시장의 거래는 생각보다 5억 6억 이렇게 가는 물건들 20% 정도 할인된 금액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월성 협성 유폴에 요거 좀 의미 있는 거래 또 하나 보이죠? 층수가 낮다 이런 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이거 6억 간다 7억 간다 그렇게 엄청나게 펌프질하던 사람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걸까요? 자기가 팔기 위해서 부추기는 걸까요? 저는 팔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한참이나 떠들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자가 무너졌다는 것 이렇게 심리가 점점점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광장타운 재개발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떠들어댔던 것도 낙폭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 좀 상승하는 지역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 워낙 상승이 가팔랐어요. 광장타운 1차 아직 언제 될지는 몰라요. 언제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막 상업지역이랑 3종 주거지역이랑 여러가지 막 겹쳐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세세한 부분은 저도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요것도 재개발하는 것도 나중에 공사비나 이런 부담금 있잖아요. 둔촌주공도 지금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사업장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곳 좀 위험성도 나름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억 단위의 하락들 동네 구분이 없습니다. 중구 지역, 달서구 지역 없어요. 여기도 달서구 지역. 이 달서구 지역이 유독 거래량이 좀 제법 있고 큰 가격 하락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도 거래가 재개되는 족족 이렇게 달서구 지역처럼 그런 큰 하락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월성이라고 제가 지칭하고 이렇게 한 번씩 특별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쪽 지역이 거래량이 특별히 많으냐? 특별히 많진 않아요. 한 달에 매매 거래 한 건, 요 근래에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하루 평균 매매 거래 한 2건 정도? 2건 그 이상. 올해 1월달, 2월달, 작년 12월 이럴 때, 작년 11월 이럴 때는 매매 거래 한 건, 그 정도. 전세 거래 2건, 월세 거래 1건, 하루에 그 정도 거래 이루어지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100군데 정도 될래나? 아무튼 좀 생각보다 중개업소들도 힘들고 좀 힘든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적게 오른 곳은 적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다 아마 재개발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차치해 두고 월배 이편한 세상 3억 중반. 이게 과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었을 텐데 요런 거래가 제법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최근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이 월성동 지역과 이 성당동 지역, 이 죽전, 볼리 이쪽 말하는 지역 가격이 거의 같아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같아지는 현상이 강창훈님 반갑습니다. 요 근래에 보니까 부쩍 가격이 같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방송이 너무 길어질까봐 좀 지나갈 건데 제법 큰 하락 나온 것 태양 리더스 3억 8천에서 2억 7천으로 1억 가까이 떨어지는 하락 제법 뼈아프게 다가오잖아요. 어떤 사람 코인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 투자해놓고 여행을 갔다 오니까
뭐 40만 원이 되어 있더라. 뭐 죽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자산 가치가,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굉장히 큰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코인에 투자하는 분,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코인이라고 검색해서 좀 이 사례들을 좀 다양하게 살펴보는데요. 얼마였더라? 20억?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20억, 30억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재산이 쪼그라들었어요. 한 2억 정도로 쪼그라들어요. 이거 한 90% 정도 하락하고 막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 이 2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가지게 되느냐? 야, 이거 한번 다 걸자, 이제. 죽고 나서나 이제 다 걸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뭐 한 20명쯤 벌써 해외에서도 뭐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하니까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심리적인 타격,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뭐 요렇게 막 억 단위로 하락하면 심리적인 타격은 이 코인에서 입은 타격이나 이 주택시장에서 입은 타격이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근데 그 시간이 한두 달 만에 금방 뚝딱 하고 해결될 것 같진 않고, 제가 일본 사례 들어서 방송을 쭉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사태가 한 4, 5년 정도? 4, 5년 정도. 과거 일본의 사례가 그러했으니까요. 단순히 뭐 예언을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이 앞에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대금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큰 의미는 없지만 한 2억 9천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대별 거래량, 지금 4월의 거래량 엄청 펌핑되고 있었는데 5월의 거래 한번 보세요. 지금 5월하고도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이. 나머지 절반, 그리고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이 거래량이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에요. 과거처럼 이렇게 거래량 한번 점핑되는 현상, 2017년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2017년 분위기 썩 좋지 않았어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많은 입주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침체되었어요. 거래량 1,400건 정도? 1,300~400건 될 때 사람들이 정말 다 막 좀 싸게라도 팔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냉각되고 시장의 매물도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을 봤었는데, 갑자기 한 5월, 6월 되면서 갑자기 뭐 수성구 지역에 어디 아파트가 비싸게 팔렸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수성구 지역이 팍 치고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러면서 나머지 지역들도 덩달아 올라갔는데, 그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시기에서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누가 그렇게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뭐 제도가 바뀌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떠들어대고 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왜? 못한다. 왜?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 남들보다 싸게 사는 것 같지만 한 채 더 산다는 것은 10%는 더 주고 사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섣불리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금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먼저 요거 취득세 부분이 가장 걸립니다. 팔 수는 있어요. 팔 수는. 지금 양도세 준 거 아주 얼마나 지금 좋은 시기입니까? 지금 팔기에는. 근데 팔고 나서 다시 살려고 하면 쉽지 않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율이 줄어든다. 3억 미만 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할수록 저는 다주택자가 물건을 막 던진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요게 줄어든다. 근데 이게 줄어드는 모습이 더 이상 고가 비율이 고가로 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고가로 거래되면서 이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줄어들면 좋을 텐데 또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제법 살아나지만 또 5월의 거래량은 또 살아나지 못해요. 4월, 3월, 4월 열심히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듯 거래량이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변화가 없어요. 여기까지도 보시면은, 저 6억 이상 거래량 잘 살펴봅시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고가 물건들이 많이 막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막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6억 이상 비율 높아지는 것만 봤을 때는 이거 시장 분위기 다시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6억 이상 거래들이 상당수가 하락 거래, 그것도 막 억 단위로 떨어지는 하락 거래들이 나오는데 이 비율이 높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처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살짝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새똥님 반갑습니다. 대구 분양권 거래량 3건, 신고가는 없었고요. 여기도 막 억 단위씩 떨어지는데 코인에서 아까 8천만 원이 자고 일어나니까 40만 원이 되었다. 이런 충격과 비슷한 충격. 근데 이것은 코인은 하루아침에 큰 충격이 왔어요. 소주 한 잔 먹고 잊으면 될까요? 다시 복구하려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이거?
근데 이 분양권도 고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아주 단기간에 서서히 아주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혼을 하니 뭐니 하면서 속 시끄러운 집들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결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누구 한 명이 막 이렇게 막 무조건 자산시장에 확신을 가지고 누구도 확신 가질 수 없었잖아요. 뭐 10년마다 한 번씩 꺼진 큰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나서서 했다면은 좀 관계도 좀 안 좋더라고요. 다시 뭐 다 오른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겠지만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세거래량 77건 중에서 4건, 기간에 15건을 제외하고 나면 62건의 거래. 62건의 거래면 뭐 평상시 거래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량,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아무튼 거래량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격 상단 부분부터 쭉 보시면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얼마 전에 고가로 거래되는 모습도 봤었는데 전세가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이고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거 높게 거래된 거 나왔어요. 4억 6천 거래되는 거, 고가로 거래되는 거 하나 보이고요. 나머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한번 살펴보시면 대봉 더샵 리비테르 2차 3억 7천, 누군가는 3억에 전세를 들어가고 누군가는 3억 7천에 들어가고, 이게 막 7천만 원 은행에 대출을 내면은 이 2+2를 가정했을 때 이거 얼마나 차이 나요? 7천만 원이면은 금리, 대출금리 한 4.5%, 계산하기 쉽게 5% 잡아볼게요. 5% 잡으면 1년에 350만 원 곱하기 4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인가요? 1,400만 원인가요? 금리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1,400만 원, 이거 장난 아니게 큰 돈인데요. 고작 7천만 원 대출을 좀 더 냈을 뿐인데 금리 차이는 이렇게 납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따로 보이진 않고 다른 지역들 요거는 좀 지나갈게요. 그냥 가격만 눈으로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볼리 롯데캐슬 이 4억까지 거래되는 것이 1층이긴 하지만 2억 8,300. 물론 이게 가격이 한창 팍 펌핑하기 전에는 요 동네 가격이 한 1층이면은 한 3억 2, 3천, 3.2억에서 3.3억 정도. 뭐 그때 비하면 아직까지 전세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갑자기 2020년 가을부터 돌풍을 한번 일으켰을 때 엄청나게 집값도 많이 올랐고 전세가도 4억 가까이. 야, 이때 갭 투자를 했다.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고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세입자가 나간다면 또 더 큰 목돈을 밀어내야 되는 상황. 얼마 전에 빌라왕 이 사람 집이 몇 채인가요? 뭐 천 채가 넘어간다 그러나요? 요런 사건이 종종 터져 나오는데 이 대구 집값 갑자기 이렇게 오르기 전에 2020년 확 뛰어 오르기 전에 대구에서도 원룸 주인 집 7채인가? 원룸 7채인가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엄청 많은 피해를 남겨준 그런 사례가 이게 아마 2019년 혹은 2020년 그맘때 사건이었어요. 지금 묵은 숨어있는 잠재 위험군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전세 가격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한없이. 이 금리가 정말 무섭잖아요, 금리가. 그 매물도 무서워요. 과거에는 임차인들이 참 무서운 게 많았어요. 임차인들이 금리도 무섭고 매물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임대인들도 여기에 같이 공포를 느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정말 전세는 이 3억 미만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3억 미만. 이 아파트를 살아본 세대는 아파트에 밖에 살 수 없다. 이 젊은 층 20대 30대 부모 세대들은 자 원룸 뭐 단칸방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한 20평에 갔다가 24평에 갔다가 34평에 갔다가 네 지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늘려가는 재미라도 있었지.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눈높이가 달라요. 눈높이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단칸방부터 원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도 지나갈게요. 4억 이상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한 10% 정도는 그래도 4억 이상 살지 않을까. 대구 사람 뭐 부자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있었지만 어쨌든 한없이 많이 떨어진다. 2020년
2020년 4월과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10% 정도. 2020년 4월 금리도 굉장히 쌀 때, 지금 밖에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수진이님,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비 오고 좀 시원하고 날씨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네, 월세 거래량 84건 중에서 기간에 24건을 제외하고 나면 60건의 거래. 그 중에 60건도 솔직히 많은 거예요. 전세 거래가, 네, 반갑습니다. 전세 거래가 60건 정도인데 월세가 60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리움파크, 육아읍 복리던가요? 요거, 아직도 못 찾아봤네요. 왠지 임대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루에 한 20건, 15건에서 20건 정도 월세 거래가 계속 신고되더라고요. 이렇게 왕창 떠요. 5월 13일자, 5월 12일자 이렇게 왕창 뜨는 것들 거래 이렇게 뭉텅이로 나와서 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데 맞다 외국에 계시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 전년 동월의 거래량은 넘어섰다. 월세 지금 보세요. 여기 표. 아이고 잘 안 보이실려나? 예년에 4월에 월세 거래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등하게 많은 거래량 보이고 있다. 요거 신고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고율. 네, 평균 월세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 보증금은 좀 올라갈 거예요. 지금 5월달에 월세 가격이 49만원. 49만원에 65만원. 네. 대구 5,500만원에 55만원 정도. 월세 정도. 월세 제가 건건히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월세가 그렇게 떨어졌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전세는 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떨어진 막 억 단위로 막 4억에 거래되던 전세가 3억으로 거래되는 이런 현상들 자주 목격되는데 이거 금리를 아까 비교했을 때 7천만 원만 빌려도 상당히 큰 차이였잖아요. 근데 월세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직 들지는 않았어요. 시청 감사합니다.